내 마음속 그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까? 이 운명이 너무 슬퍼. 누군가 와서 나를 안아줘.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어. 갑자기 그 순간 모모는 옆반에서 한 청년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발견해. 저 녀석들 너무 잔인해. 이마에 종이를 붙이고 돌멩이를 던지며 괴롭혀. 불의를 본 모모는 망설이지 않고 모르는 그 소년을 도와주러 나서 모모를 보자 그 소년들은 멈춰섰어. 모모는 아직 상황을 이해 못했어. 도와준 후 떠나며 세상에 쓰레기들만 남았단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채 복도로 가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다가와 불러. 그는 오해해서 모모가 자신을 좋아해서 도와준 줄 알았어. 책만 파는 고독한 녀석으로 누군가 다가오면 오로지 하나의 이유뿐. 그녀도 나처럼 신비로운 걸 좋아하는 거야. 모모는 이 청년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져 순간 멍해졌어. 모모는 외계인을 믿지 않아 켄에게 다른 친구를 찾아가라고 조언했어. 켄은 미확인 현상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었어. 그는 신문에 나온 증거를 보여주며 모모를 설득하려 했어. 시련에 빠진 채 또 이런 일까지. 시련에 빠진 채 또 이런 이상한 녀석을 만났어. 모모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켄을 바보 같은 오타쿠라고 비웃었어. 그래서 그는 친구가 없는 거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해 그는 침묵하며 떠나려 했어. 모모도 화가 나서 후회했지만 결국 돌아와 켄을 위로했어. 그는 충격으로 반응이 없었어. 욕을 먹다니 누가 참아. 모모는 책을 돌려주며 외계인은 믿지 않지만 유령은 믿는다고 말해 켄을 웃겼어. 그는 세상에 그런 영적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두 사람은 학교 전체가 울릴 정도로 다툼을 시작했어. 모모는 할머니가 유명한 영매라고 말하며 켄에게 마귀를 쫓는 걸 본 적 있냐고 물었어. 켄은 여전히 부정했어. 세상에 마귀는 없다고. 모모도 외계인은 없다고 주장했어. 두 친구는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재밌어 했어. 모모가 이런 모양을 본 적 없었으니까. 결국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그들은 도전을 걸었어. 모모가 마귀를 증명하면 켄은 그녀를 평생 따르게 될 거야. 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자신은 UFO를 찾아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젊음의 열정으로 켄과 모모는 각자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 모모는 버려진 병원으로 갔어. 켄의 말대로 UFO의 성지라고 하니까. 그녀는 겁이 났지만 그의 말에 따라 지붕으로 올라갔어. 켄은 외계인이 인간을 실험체로 납치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의 주장은 확고해서 모모가 찾을 거라 믿었어. 반대로 켄은 모모가 말한 영적 장소로 갔어. 영혼을 믿지 않지만 아니 너무 어두워서 그는 두려웠어.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증명하려 했어. 세상에 마귀도 외계인도 없다고. 갑자기 켄의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그는 거의 공포에 질렸어. 다행히 모모와 통화하며 조금 진정됐어. 모모는 마귀를 본 적 없지만 할머니의 일로 믿는다고 했어. 그녀의 부모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키웠어. 그 말을 듣고 켄은 대화가 무거워졌어. 모모의 과거를 들었어. 어릴 적 모모는 할머니에게 집을 나갈 때 하늘을 가리며 안녕을 빌라고 배웠어. 그때는 순수해서 어디서나 그랬어. 결과는 친구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봤어. 하지만 안 하면 할머니가 야단이었어. 그녀는 고통을 참았지만 좋아하는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났어. 그런 어리석은 주문 때문에 그녀는 멀어졌어. 모모는 할머니와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족을 비방하면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맞췄어. 사람들은 그녀가 남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알았어. 할머니의 일을 장난으로 삼지 않으려는 거야. 사실 모모는 할머니처럼 영적 일을 좋아했어. 그게 특별하니까. 그래서 켄이 마귀를 부정할 때 그녀는 도전했어. 켄과 도전할 때. 반대로 켄은 외계인을 믿는 이유를 말하기 꺼려했어. 그냥 좋아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야.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 켄은 피 묻은 발자국과 주름진 노파의 얼굴을 봤어. 차가운 눈빛으로. 특히 그 노파가 자신을 빨라고 하며 대가로 사랑을 요구했어. 켄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어. 모모의 말도 무시하고. 이제 증명은 포기. 목숨이 우선이야. 그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지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모모는 마귀를 만나면 도망치면 잡힌다고 알았어. 그녀는 그를 멈추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는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야. 이 일은 진짜야. 만약 투보바바에게 지면 저주를 받을 거야. 모모는 걱정스러워서 통화가 끊어졌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곳에도 외계인 같은 존재가 나타났어. 이제 정말 무서울 지경이야. 그녀도 도망쳤어. 깨어보니 세를레 행성에서 온 새놈에게 사로잡혔어.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돌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옷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 돌려줄 게 없어. 산산조각 났어. 돌려줄 게 없어. 그들의 목적은 인간을 실험체로 잡는 거야. 그들의 종족은 번식하기 위해 기술을 쓰지만 그럴수록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 여성을 이용해 아이를 낳고 쾌락을 느끼려 해. 그들은 남자의 것을 업그레이드해. 바로 여기서 그녀와 결합하고 자궁을 연구할 계획이야. 듣고 나니 모모는 겁에 질렸어. 그녀는 아직 순수하니까. 내 순결은 타쿠라 켄만을 위해 외계인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들은 그녀를 흥분하게 만들어 몸이 뜨거워졌어.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 놀랍게도 켄이었어.
그는 마귀에 사로잡여 이쪽으로 와서 구하려 했어. 그는 통제되지 않고 두 놈을 쓰러뜨렸어. 자신이 투보바바에게 사로잡혔단 걸 알았어. 모모도 구원을 요청했어. 외계인들은 그걸 즐겼어. 전화로 이동하는 기술. 정말 환상적이야.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구원받아야 할 건 그였어. 투보바바는 켄의 몸으로 외계인의 것을 사냥했어. 그들은 강하게 변했어. 둘 다 상대의 것을 빼앗기 위해 세상이 흔들리는 싸움을 시작했어. 원거리 공격으로 외계인들은 마귀 형태의 켄을 다치게 했어. 이건 그들이 처음 보는 전사야.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보상을 요구했어. 켄은 외계인을 좋아하니 동의했어. 어릴 적부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부르건 UFO가 나타나지 않았어. 결과는 친구들이 그를 이상하게 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모를 소중히 여겨 그녀를 지키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모모는 감동받았어. 그는 괴물이 되더라도 그녀를 구하려 했어. 저주는 강해져 켄을 악마로 변하게 했어. 모모는 그를 응원했어. 하지만 외계인의 힘이 너무 세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외계인은 결합을 시도하며 켄 같은 자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어. 위기에 몰린 모모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그녀 안에는 기라는 영적 힘이 있어. 풀면 재난이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귀와 외계인을 보니 바로 시도했어. 순간 주위 공간이 파괴됐어. 모두가 놀랐어. 켄은 그녀가 초능력을 쓴 줄 알았어. 외계인의 힘도 모모의 에너지를 막지 못했어. 그녀의 차크라가 위기에서 깨어났어. 힘을 얻은 그녀는 복수를 시작했어. 익숙한 발차기를 날렸어. 이번엔 외계인이 막지 못하고 날아갔어. 켄은 통제되지 않고 모모를 공격했어. 다행히 모모의 차크라가 많아서 막았고 투보 바바의 영혼을 밀어냈어. 하지만 저주는 너무 강해서 사라지지 않았어. 그녀는 켄의 보가 자신에게 있으니 저주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되찾고 싶으면 켄이 잡힌 터널로 와서 시험해. 모모는 화가 나서 욕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게 그들은 UFO와 함께 떨어졌어. 다행히 살아남았어. 사건 후 모모는 외계인이 진짜 있다는 걸 믿었어. 반대로 켄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 두 사람은 망했어. 모모가 묻자 켄도 모르겠어. 모모는 저주를 억누르며 켄이 악마가 되지 않게 했어. 그들은 모든 걸 잃었어. 가족 앞에서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어. 켄은 저주를 풀기 위해 투보 바바를 찾아갈 거야. 그녀를 이기면 옷을 벗겨. 그녀를 이기면 옷을 벗겨. 모모는 이해가 안 가서 겁이 나지만 그래도 따라가서 보호할 거야. 그는 자신 탓에 모모가 엮였다고 자책했어. 모모는 격려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어. 실제로는 옷을 벗은 건 그녀에게 주는 거지만 말 못했어. 모모는 그를 어리석지만 귀엽게 느꼈어. 심장이 빨리 뛰었어. 그녀는 웃으며 그의 본명을 물었어. 그는 타쿠라켄이라고 했어. 그 이름이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아서 놀랐어. 모모는 이 바보가 그 이름과 같단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저주를 잊고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경고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 노파의 얼굴이 나타나자 모모는 켄을 벽에 치웠어. 조금 아팠지만 그녀에게 감사했어. 그녀는 앞으로 그의 본명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어. 알았어. 오칸이라고 불러. 그 이름은 그녀가 지은 거야. 그의 신비로운 취향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갔어. 즐거운 중에 그 녀석이 방귀를 뀌어. 모모는 그걸 참았어. 보통 남자가 여자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 하늘은 밝아서 투보바바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보통 마귀는 빛을 두려워하니까. 그녀의 집은 신성한 사원이었어. 그녀는 할머니가 남자에 대해 엄격하다고 말했어. 문으로 들어가자. 오칸의 몸이 불타올랐어. 모모는 이해가 안 가서 그를 물에 밀어넣었어. 위에서 부적이 보였어. 사원은 마귀 저항 결계로 둘러싸여 있었어. 오칸은 강한 저주를 지니고 있어서 영향을 받았어. 오칸은 살아남았지만 아팠어. 오늘 하루 종일 맞았어. 거의 죽을 뻔했어. 모모는 부적을 풀어 그를 확인했어. 그는 겁이 났지만 안전하다고 하니 들어왔어. 상처가 있냐고 물으니 온몸이 아프다고 했어. 모모는 그의 머리를 보고 웃었어.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의 힘으로 저주를 억누르려 했는데 집에 없었어. 막막해서 그들은 옷을 갈아입었어. 모모는 문을 닫고 옷을 벗으려 했어. 2초 후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 거의 그녀의 보물을 보일 뻔했지만 저주가 다시 발동했어. 모모는 그를 벽에 대고 옷을 갈아입었어. 그녀는 재킷을 던져줬어. 게다가 그의 것을 잃어버렸냐고 물었어. 그는 부끄러워했지만 사실이었어. 모모는 남자의 그 부분을 잃는 감정을 이해했어. 투보바바가 그것을 가지고 있단 소리를 듣고 그녀는 봐야겠다고 했어. 본이 없었어. 그녀는 웃으며 장난쳤어. 오카는 귀중한 걸 잃었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지켰어. 그들은 다시 다퉜어. 모모가 도전을 걸어서 이런 일이 됐다고. 모모는 켄이 신비로운 걸 떠들어서 자신도 끌려들었다고 했어.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어. 그는 항상 외로웠고 친구를 원했어. 모모가 도와주니 친구가 될 수 있단 희망이 생겼어. 이 일들 후 그는 모모가 다른 세계에 사는 듯 느꼈어.
자신 같은 자는 말하지 말아야겠어. 그녀를 위험에 빠지게 해서 미안해. 이 일 끝나면 그녀는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해. 그 말은 슬펐어. 모모는 옥한을 바보라고 했어. 스스로 상상하고 판단한 다음 관계를 끊으려 해. 그는 스스로 사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친구가 없단 걸 상기시켰어. 나한테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말해. 나는 그걸 싫어하지 않아. 격려받으니 그는 안정됐어. 그는 그녀를 못생겼다고 해서 모모를 화나게 했어.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지도. 다시 다퉜어.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어. 그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어. 할머니는 집에 두 종이 있다 했어. 하나는 사람용, 다른 하나는 악령용. 이건 무서운 게 찾아왔단 뜻이야. 모모는 부적을 풀었지만 다시 붙이지 않았어. 그들은 뒷문으로 가 결계를 세우려 했어. 집 전체가 둘러싸여 있었어. 외계인처럼. 모모는 외계인처럼 느껴지며 옥한에게 도망치라고 했어. 돌아보니 모든 출구가 벽으로 막혔어. 모모는 부적을 붙이려 했지만 그는 막았어. 더 나빠진 건 그녀와 그가 코피를 흘렸어. 독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어. 하늘에 거대한 기계가 있었어.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공격했어. 모모는 그를 피하게 했어. 그 공격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어. 바람의 압력으로 그들을 날렸어. 집은 완전히 파괴됐어. 그것도 그들의 것을 원했어. 옥하는 다른 악령에 사로잡힌 줄 알았어. 하지만 외계인이라고 설명했어. 악령종이 반응한 건 영적 현상을 자주 보는 자가 UFO를 본단 뜻이야. 마귀와 외계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 기계는 검은 연기를 뿜어 그들을 약하게 했어. 모모는 독 때문에 죽기 전에 해결하려 했어. 그녀는 옥한의 저주를 억누르고 있어서 자유롭게 싸울 수 없었어. 게다가 그의 몸이 마귀로 변했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는 몸을 통제할 수 있단 걸 알았어. 파괴된 광경 앞에서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맞서기로 했어. 투보 바바의 힘으로 옥한은 모모를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 모모가 저주를 풀어주면 그는 강해질 거야. 외계인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 이건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문장을 끝내자. 그것이 그들을 공격했어. 다행히 폭발은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 모모는 여전히 힘을 통제 못했어. 저주를 풀 수 있을지, 그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옥한은 시도하고 싶어. 성공하면 마귀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위기에 몰려 그들은 발전해야 했어. 그렇게 모모는 머리를 집중했어. 옥한을 변하게 했어. 성공했지만 너무 느려서 괴물이 공격했어. 다행히 행운이 그들에게 옥한을 전투 형태로 변하게 했어. 모모는 그가 더 멋지게 느껴졌어. 목소리도 자신있게 변했어. 힘을 느꼈으니까. 하지만 그게 노파의 힘이라 슬펐어. 모모는 말문이 막혔어. 그의 성격이 자주 변하니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지쳐 있었어. 그 기회를 주며 괴물이 공격했어. 모모는 걱정했어. 하지만 그는 속도로 괴물의 손가락을 잘랐어. 그건 본능적인 반사야. 투보 바바의 능력이야. 모모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래도 이길 수 있단 희망이 생겼어. 두 강자가 마주쳤어. 옥한의 몸이 버티지 못해 맞았어. 처음은 막았지만 다음은 모모가 나섰어. 그를 구한 후 그의 몸이 버티지 못한 걸 알았어. 온몸이 찢어질 듯 했어. 인간이 그런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 손가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대단해. 옥한은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 상황이 더 나빠졌어. 갑자기 모모는 그것이 스모 자세를 쓰는 걸 알았어. 주위가 경기장처럼 손이 땅에 닿으면 이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옥한은 그녀가 천재라고 했어. 희망을 얻어 그는 다시 변했어. 계획은 다리 공격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녀도 초능력을 쓸 거야. 그녀도 초능력을 쓸 거야. 처음에 옥하는 속도로 그녀를 피하게 했어. 그 다음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다리를 부수며 한 손으로 저주를 억누르고 다른 손으로 영역을 썼어. 그들의 생각처럼 손이 땅에 닿자 괴물이 무너졌어. 하지만 그것은 영리하게 살아남으려 했어. 방심해서 모모가 잡혔어. 옥하는 움직일 수 없어서 도울 수 없었어. 그녀는 벽에 세게 맞았어. 보통 사람이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그녀 안에는 많은 영역이 있어서 버텼어. 옥한의 저주가 발동해서 그는 변했어. 다음 5초 후 모모는 분노로 깨어났어. 손이 땅에 닿으면 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괴물은 너무 비열해서 그녀는 화가 났어. 옥한은 그녀가 죽을까봐 저주를 풀라고 했어. 그의 몸을 무시하고 그녀는 듣지 않았어. 그녀는 직접 이기고 싶어 그를 지켜보라고 했어. 그녀는 그런 외계인을 싫어해. 쓰레기라고 불렀어. 결국 또 맞았어. 여전히 저주를 억누르며. 그렇게 강력한 주먹이 날아가 우라누스를 두려워하게 했어. 모든 게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어. 벽에 구멍이 생기자 마귀 저항 결계를 썼어. 옥하는 영적 힘으로 끌려와 결계에 안 빠졌어. 그 부적은 할머니가 만든 거라.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어. 괴물도 마귀처럼 고통받았어. 그래서 몸이 서서히 타들어갔어. 그들은 두려워하며 안았어. 모든 게 끝나자 놀랍게도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왔어. 모모는 기뻐했어. 할머니가 집을 보지 않게. 켄은 살아남아서 기뻤지만 모모가 위험할 때 아무것도 못한 게 슬펐어. 한 실수만으로도 죽을 뻔했어.
그의 머리가 변하자 모모는 더 멋지다고 했어. 하지만 이전 머리가 더 좋았어. 웃다 보니 그녀는 지쳐 쓰러졌어. 그녀 안에 저주가 발동해 그는 투보 바바가 됐어. 장면이 바뀌어 모모의 할머니는 유명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야. 그의 삶을 다 마쳤지만 그는 부정해서 그냥 가버렸어. 지역에서 유명해서 택시에서 영적 이야기를 물었어. 갑자기 내리라고 해서 기사가 잘못 물은 줄 알았어. 하지만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러 갔어. 이쪽에서 오카는 완전히 마귀가 돼 모모를 공격하려 했어. 갑자기 맞아서 하수구로 떨어졌어. 세이코가 나무에 못을 박아쳤어. 아니었다면 죽었을 텐데. 처음에 할머니는 손자가 그런 녀석을 데려온 줄 알았어. 이건 대단해. 세이코는 할머니지만 18세 소녀처럼 보여. 이런 스타일로 손자가 데려온 사람을 유혹할지도. 두 노파의 전쟁이 시작됐어. 오카는 빠른 속도를 가졌지만 세이코의 영역이라 제한됐어. 모든 게 계산된 대로 뒤에서 공격하자. 그는 대가를 치렀어. 원에서 나오면 죽으니 집의 결계야. 못이 무기가 됐어. 밖에서 박으면 안에 악물이 갇히니 노파는 조심해야 했어. 세이코는 다가가며 도발했어. 그래서 그녀를 먹어치울 거야. 영원히 갇힐 수 없어. 그리고 맞아. 그녀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 그래서 주문된 야구방망이로 오칸의 얼굴을 쳤어. 결계에서 나와 불타올랐어. 그렇게 세이코는 연속으로 쳤어. 아내자는 투보바바가 나오지 못해. 몸을 잃을까봐. 우위를 잡으니 세이코는 장난을 치며 돌아다녔어. 결과는 오칸이 욕했어. 노파가 다른 노파를 욕하면 자기도 욕하는 거야. 세이코는 그냥 그래라고 하며 더 쳤어. 위기에 몰리니 투보바바는 오칸의 몸을 위협했어. 더 태우면 아내자도 죽을 거야. 듣고 나니 세이코는 손자의 연인을 속인 자를 죽일 수 있단 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어. 결과는 오칸이 죽을 뻔했어. 잠시 후 모모는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를 찾았어. 할머니만 TV를 보는 걸 봤어. 그를 물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야단쳤어. 모모는 인정하며 케니 같고 자신은 우연히 엮였다고 했어. 그의 안경 낀 멋진 남자를 봤냐고 물었어. 세이코는 그런 자를 못 봤어. 악령은 죽였으니 모모가 걱정했어. 할머니는 그녀의 말이 화가 났어. 자신은 가짜 영매라고 하니 모모는 장난을 그만두고 켄의 위치를 물었어. 막막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 결과는 정전에서 찾으라고 했어. 말이 끝나자 그녀는 할머니를 욕했어. 정말 대단해. 그래서 그녀는 달려가며 그를 생각했어. 비록 처음 만난 거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밥을 먹고 있었어. 그는 그녀를 보고 울었어. 자신도 그녀를 잃을 뻔했다고. 할머니가 막아서 다행이었어. 모모는 화가 나서 그가 살아있단 걸 알았어. 오카는 무슨 일인지 알지만 사과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어. 2초 후 세이코가 와서 언제부터 손자가 마귀와 친구가 됐냐고 물었어. 모모는 깜짝 놀랐어. 오칸의 저주가 사원에 의해 통제됐어. 밖으로 나가면 평소처럼 변할 거야. 모모는 할머니를 욕하며 그를 죽였다고 속인 걸 탓했어. 세이코는 손자가 너무 신경 쓰니 사랑하냐고 물었어. 모모는 부정하며 켄이 그의 것을 잃었으니까 도와준다고 했어. 그걸 되찾으면 저주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투보바바의 둥지로 가서 싸울 거야. 게다가 헐셀프는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됐어. 할머니는 이해가 안 돼서 모모는 외계인에게 잡힌 후 영역을 깨웠다고 했어. 세이코는 UFO 같은 걸 믿지 않았어. 결국 모모는 오칸의 저주를 통제할 수 있게 됐어. 세이코는 손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투보바바가 위험하단 걸 알았어. 과거에 그녀는 백나무 할머니로 불렸어. 강력한 요괴야. 이런 존재를 이길 수 있겠어? 게다가 최근에 터널에 숨어 있어. 세이코는 가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 지리령이 뭐냐고 물었어. 그건 장소와 강하게 연결된 영혼이야. 자신의 영역에서 무적냐. 영매라도 이길 수 없어. 투보바바는 터널의 지리령과 합체했어. 이런 상태면 불교의 신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 손자와 그 녀석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 할머니의 조언은 가지 말라고. 젊음을 지키라고. 가족은 이제 2사람, 백발이 청사를 보내지 말라고. 더군다나 모모는 버릇없지만 소중한 손자야. 저주와 관련이 없으면 그냥 놔두라고. 모모는 거부하며 그는 켄이야. 이미 충분해. 그가 좋아하는 이름이니까. 발생한 일들 때문에 그녀는 더 도와주고 싶어. 듣고 나니 세이코는 장난치며 사랑하냐고 물었어. 하지만 오칸에게 손자를 주겠다고 해서 모모는 부끄러웠어. 이런 할머니와 사는 건 재미있지만 짜증나. 모모의 결정을 알리 세이코는 도와주기로 했어. 이건 노파와의 추격 게임이야. 그녀는 자신있게 도발하면 따라올 거야. 세이코는 터널 위치를 지도로 그렸어.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유인해 힘을 줄여야 해. 모모는 자신의 다리로 어떻게 속도를 따라가겠어? 왜 부적을 터널에 붙이지 않냐고 물었어. 세이코는 담배를 피우며 손자가 너무 무지해서 말이 많아. 그녀의 힘은 이 땅의 신에게서 빌린 거야. 시골을 떠나면 영역이 안 돼. 그래서 유인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 투보바바와 속도를 겨루는 건 마귀 형태의 오칸이야.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면 모모는 그의 등에 올라 저주를 통제할 거야.
오카는 마기 상태에서 2번만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세이코는 이제부터 전투 능력을 키우라고 했어. 당장 가는 게 아니야. 켄은 사이타마처럼 훈련하고 모모는 영역을 강화해. 자신을 되찾아 미래를 쟁취해.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오카는 세이코가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고 물었어. 중학교도 안 가고 나왔어? 모모는 장난을 그만두라고 했어. 그녀는 그를 혼자 이기지 않았으니까 사과했어. 세이코는 그가 너무 생각이 많다고 했어. 하지만 오카는 그 일을 먹으며 모모는 문을 닫고 화를 냈어. 모모는 그가 전투에서 멋졌고 귀엽다고 했어. 그냥 조금 바보일 뿐. 다음엔 내가 구할게. 다음날 훈련이 시작됐어. 하지만 세이코는 TV를 봤어. 갑자기 오칸이 화장실에 가야 했어. 모모는 안 돼. 가면 저주를 통제해야 하니까. 어떻게 여자가 그런 걸 봐. 세이코는 허락했어. 모모의 보물이 사라졌으니까. 켄도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고 싶었어. 그들은 방법을 물었어. 심지어 모모가 저주를 손으로 막는 걸 세이코도 설명 못했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가르쳐줘. 모모는 오칸의 길을 봤어. 그리고 영역으로 그걸 쥐었어. 저주가 억눌렸어. 지금 그녀의 눈에 모든 게 기로 보였어. 만물의 영혼을 잡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건 깨울 때야. 모든 걸 주인으로 느낄 수 있어. 그 모든 상상이 현실이 돼. 그녀를 무정로 만들었어. 이제는 가라앉았어. 못 써. 세이코는 눈을 감으라고 했어. 눈에 너무 의존하지 마. 약점이 돼. 기광을 잡으면 다른 감각으로 할 수 있어. 듣고 나니 모모는 시도했어. 오칸을 마귀로 변하게 했어. 그는 한계에 다다라. 그녀가 그 광경을 봤어. 모모는 집안에서 그걸 막았어. 결국 켄은 이겼어. 하지만 마음은 상처받았어. 어떻게 두 할머니가 그런 걸 받겠어? 들리면 정말 멋지게 들리지만 해방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해야 해. 그 막강한 힘을 모두 되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여정이야. 하지만 일단은 이 꼬마를 먼저 도와주자. 갑자기 저주가 더 강해지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 오직 모모만이 투부 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얼굴과 마주하고 있어. 세이코 할머니도 목숨이 위태로워 움직일 수 없게 됐어. 그 여자가 오칸을 통해 저주를 전염시키며 가족에게 죽음의 선택지를 주게 해.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마. 원하면 언제든 그들을 로그아웃 시킬 수 있어. 그 여자가 모모가 만난 모든 사람을 직접 위협하고 있어. 모모를 강제적으로 오늘 밤 터널로 끌어가 켄 주변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 그 후 모든 게 돌아오자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이해 못해. 모모는 그 일어난 모든 걸 할머니에게 다시 설명해야 했어. 결과적으로 그날 밤 그 커플은 영매사 장비를 입고 적과 싸우러 가. 전혀 원하지 않지만 모모의 성격을 알기에 선은 그냥 안아주며 살아남기를 바래. 오랜만에 할머니가 이렇게 친밀하게 안아주니 모모도 기분 좋아. 그 후 그들은 자전거 대신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해. 켄은 이런 옷차림에 부끄러워 죽겠고 그 친구는 본인 때문에 화가 치밀어. 그 늙은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 하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잠시 후 그들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터널에 도착해. 모모가 먼저 가자고 하자 메인이 바보가 아니어서 공평하게 하자고 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나란히 서서 안으로 들어가며 서로 다툼. 모모가 계획을 물으니 오카는 그 여자를 도시 밖으로 유인해 영적 결계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해. 그때 그 늙은 여자의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어. 모모는 거대 외계인을 이겼으니 이 여자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잔인한 현실에 직면. 투보 할머니가 거대한 머리로 출구를 막아. 오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모모도 어쩔 수 없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저주의 힘으로 메인을 마속도로 바꾸지만 2초 후 다시 사람 형태로 돌아와. 그들은 그 늙은 여자가 오칸에게 저주를 되돌려주면 저주가 사라질 수 있단 걸 계산 못했어. 그 여자도 그들이 저주를 이용해 변신한 데 놀랐지만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야. 목적을 달성하게 놔둘 수 없어. 그래서 거대한 입으로 그 커플을 위협해. 커플은 2개의 거대한 입에 쫓겨. 집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린 모모는 투보 할머니를 도발해. 너처럼 힘을 써가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두렵단 말이야? 즉시 효과가 나타나. 그녀는 그 두 사람과 추격 게임을 받아들여.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 자신 있어서 그들을 먼저 달리게 해줄 거야. 모모의 말에 따라주겠지만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 모모는 추격 게임으로 제한하고 목적지는 없어. 유일한 요구는 시작 전에 10분 세는 거야. 이게 법칙이고 안 지키면 투보 할머니는 가짜일 뿐이야. 도발이 너무 심해. 그녀는 즉시 동의해. 모모가 오칸에게 빨리 달려가라고 하자. 그 청년은 방금 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기분이야. 계산상 10분 안에 터널을 탈출할 수 있지만 달릴수록 출구는 멀어져. 그 늙은 여자는 더러운 짓을 해. 세는 게 이상해서 이미 끝났어. 결과적으로 모모가 제압당해. 오칸은 친구가 목이 졸리는 걸 보며 구하려 하지만 안 돼. 투보 할머니는 메인에게 다시 10분을 주겠다고 해. 그런데 그 녀석이 그 늙은 여자의 가슴을 물어 그 마물을 겁에 질리게 해. 예상치 못한 용감함에 상대는 힘을 쓰지 못해. 메인이 입은 옷이 귀신을 쫓는 힘을 가졌단 걸 알아챈 그녀는 그의 몸 안으로 숨어들어.
처음엔 그들이 그냥 아이일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주술사와 연결되어 철저히 준비됐어. 모모를 먹으려고 하다가 몸이 갑자기 조여들어. 그녀가 옥한의 몸에 들어간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 소녀의 영적 힘에 통제당하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린 모모는 시력을 쓰지 않고도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집에서 할머니가 말한 대로야. 목이 졸려 참기 힘들어. 투보 할머니가 모모를 공격하지만 안 돼. 그렇게 그녀는 옥한의 몸 안에 가려 아무것도 못해. 이 순간 승리는 커플 쪽으로 기울어. 그들은 그 빌어먹을 늙은 여자를 어떻게 괴롭혀줄지 기뻐하며 상상해. 하지만 터널에 영적 결계가 나타나 그 늙은 여자를 되찾으러 와. 그건 거대한 개 모양으로 아이들을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해. 그 늙은 여자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강력한 세력이지. 이곳에서 영적 결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터널을 벗어나려 해. 터널을 벗어나면 영적 결계의 형태는 모두 비슷해. 죽은 자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개로 변해. 다행히 그 동물이 바보여서 커플은 더 달아날 수 있어. 모모는 옥한의 몸 안에 있는 저주의 힘을 이용해 그를 마속도로 바꿔. 이건 평소보다 어렵지. 그 늙은 여자가 강하게 저항하니까. 경이로운 속도로 그들은 순식간에 영적 결계를 따돌려. 그 여자는 속에서 분노하며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한 데 화가 나. 옥한은 갑자기 몸이 무거워져 방향을 못 틀어 라고 말해. 그렇게 그들은 보호장벽에 부딪혀 자유낙하로 도시 아래로 떨어져. 마속도는 모든 힘을 써 피해를 최소화해. 결과적으로 떨어지며 메인이 고통스럽고 그 친구는 그를 보호해 무사해. 이 힘을 통제하려 연습했지만 한 번에 두 번만 쓸 수 있어. 거대한 개를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도 아래로 뛰어내리며 주민들을 위협해.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 모모가 부끄러워. 더 중요한 건 영적 결계가 여전히 쫓아오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 생물을 못 봐. 그 소녀는 친구들에게 이런 놀이를 하는 걸 들키기 싫어. 옥하는 곧 힘이 닿을 거라. 경고해. 더 멀리 못 달려. 최대 힘을 한 번 더 쓸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달려서 이제 끝장이야. 계산상이 속도로 가면 그 깨에게 잡혀먹히기 전에 도시를 벗을 수 없어. 소노, 모모는 포기 못해. 깨에게 잡아먹일 수 없어. 그래서 옥한에게 그냥 달려라 해. 그들은 건물 위로 올라가 좁은 구석을 이용해 마의 속도를 줄여. 그럼에도 그 녀석은 너무 강해. 모든 걸 부수네. 그래서 다시 사람 형태로 변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돼. 그들은 물 환경에서 개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알기에 막으려 해. 모모는 이게 온천수라 열기가 높을 거라 생각해. 초능력으로 뜨거운 물관을 부수자. 거대한 개가 물에 잠겨.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 영적 결계가 움직이지 못해. 그 몸의 근육이 점점 경직되더니 빨갛게 변해 모모가 개를 너무 먹고 싶어져. 옥하는 말문이 막히고 그 친구를 데리고 도망쳐.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마귀무리가 나타나. 소노시티에 큰 묘지가 있어서 온갖 유령들이 모여있단 걸 알자 투보 할머니가 그들에게 힘을 빌려줬어. 그래서 그녀는 이 도시를 지배해. 즉,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야. 하늘 끝까지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그 친구는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못 달려. 앞에 영적 결계와 수천 마리의 마귀가 길을 막아. 막다른 골목에 몰린 모모는 메인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으라고 해. 조금 쉬었으니 이제 다시마 속도로 변할 수 있어. 옥하는 걱정되지만 안 그럼 죽을 테니 새 친구를 믿어. 그래서 투보 할머니는 그들이 한계에 다다랐단 걸 알고 다른 마귀들에게 알려. 적들이 달려올 때 그들은 모든 힘을 써 그들을 뚫고 나가야 해 방향을 못 바꿔. 그래서 모모는 사람 안의 저주를 억제하면서 초능력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해. 하지만 영적 결계가 예측하고 그 귀여운 소녀를 먼저 막아. 그들은 몸으로 버티며 그 녀석의 몸을 이용해 건물을 뛰어넘고 원래 길로 방향을 틀어. 그들의 완벽한 협력이 그들을 도시를 벗어나는 기차까지 데려가. 소노 옥하는 사람 형태로 변해. 안전 착륙을 못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 소녀는 최고의 능력으로 날개를 만들어 낙하 속도를 줄이고 옥한을 구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형태로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 상태로 떨어지면 끝장이야. 둘 다 한계에 다다라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 옥한은 산산조각 난 듯하고 그 소녀는 내장이 밖으로 나올 줄 알았어. 갑자기 그들이 알아차려. 늙은 속도 여자가 빠져나왔어. 즉시 옥한이 멀리 날아가 기절해. 모모는 조금 나아 초능력으로 그 여자의 마귀 군단을 막아. 이제 게임은 끝났어. 그녀를 가장 화나게 한 건 그들이 자신처럼 나이 많은 이를 무시한 거야. 그 소녀는 인정해. 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젊은이들을 압도하다니. 상대는 일본어로 말하라고 해.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모모는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참을성 없어. 이번에 그 소녀의 초능력에 조여지지 않게 투보 할머니는 영적 결계와 합체해. 이 형태로 그녀는 자신있게 그들을 다시 도망가게 해. 조금만 더 가면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어. 얼마나 걸릴지 묻자 모모는 한 초만 달라고 해. 이게 상대를 놀라게 해. 결과적으로 그녀가 한 박자 늦춰. 그 소녀가 달리는 기차를 잡아타고 떠나. 늙은 여자도 모든 힘을 써 쫓아오지만 먹잇감을 놓치지 않게. 할머니는 100kmh로 달릴 수 있어?
투보 할머니는 100kmh로 달릴 수 있어서 할머니 100km로 불려. 이 기차의 최대 속도는 120km이니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소녀는 기차 위에서 온갖 도발을 하며 그 여자를 화나게 해. 놀랍게도 그녀가 기차에 올라타. 기차가 항상 최대 속도로 안 달리니까 잡힐 수 있어. 커브를 돌 때마다 속도가 줄어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아. 그녀는 만족해하지만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걸 잊어. 집 할머니 말이 맞아. 도발하면 상대는 따라올 테니까. 이 기차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이야. 앞에 모모는 이 기차를 그녀를 위한 마지막으로 여겨. 앞에 최고의 주술사가 기다려 모든 걸 청소할 거야. 당연히 세이코가 모든 걸 준비해. 시고시티에서 환영해. 기차 위에서 모모는 그 여자의 몸을 놓지 않아. 그 소녀는 그녀가 그렇게 오래 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투의 승리는 자신에게 있을 거야. 결계에 닿자마자 영적 결계와 늙은 속도 여자의 몸이 불타 사라져. 그 안에 영혼 소녀들이 모두 해방돼. 커플은 안전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오칸이 깨어나 이곳이 어딘지 물어.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 세이코가 오니 원래는 이렇게 폭력을 쓰지 않을 생각이었어. 그들은 버려진 터널로 가서 영혼 소녀들을 보내려 해. 모모와 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학대를 당해 시신을 여기 버려졌어. 그 소녀들은 악령이 되고 싶지 않았어. 영매사처럼 우리는 투보 할머니를 특정 규칙으로 쫓아. 그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원한에 가득한 소녀 영혼들이 있어. 아마 그녀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불문율이 있어.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지 말아야 해. 그래서 세이코는 폭력을 써 그들을 저쪽 세계로 보내. 비록 조금 아프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를 모독하지 말아야 해. 거기 들어가면 확실히 저주받을 테니까. 이게 두 세계가 공존하는 법칙이야. 이 사건 후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와 파티를 열어. 도대체 깨에게 쫓겨 개처럼 달렸는데 모모가 여전히 먹을 걸 다투네. 오카는 용서를 구해 모든 게 끝난 후엔 삼키기 싫어. 모모는 DVD를 부수겠다고 위협하지만 상대는 안 무서워. 캔을 금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해. 모모가 안 먹는다고 하니 그들은 그걸 무기력하다고 비웃어. 이렇게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누가 버려? 캔은 평소엔 잘 먹는데 방금 전일 후엔 개를 사 먹는 게 미친 짓 같아. 할머니와 그 소녀는 그의 보물을 보겠다고 해. 너무 겁쟁이 같아서. 그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물을 보려 하냐고 화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 소녀는 그냥 앉아서 먹어. 결국 캔은 돌아가. 두 할머니 소녀가 재미있게 해줘서 보물을 되찾은데 고마워. 그 소녀는 그 친구에게 그냥 할머니를 무시하라 해. 걔 안 먹는다고 약하다고 욕했으니까. 메이는 가면서 뭔가 찜찜해. 다행히 모모가 알아차려 내일 보자고 해. 그걸로 기쁨이 가득해. 다음날 학교에 가니 캔은 그 소녀를 항상 생각해. 전신주 뒤에 숨어 사람을 기다리지만 안 보이니 자신을 진정시키며 인사만 해도 괜찮다고 해. 어제 밤에 연습했으니 이 분야에서 초보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놀랍게도 모모가 학교 문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둘이 마주치자 갑자기 부끄러워 서로 못 봐. 특히 오카니. 그 소녀도 캔을 좋아하니 먼저 다가가 늦었어. 같이 가자고 해. 그들은 외계인들이 자기 부족에 수컷만 있어서 그녀를 잡아 보물을 가져가려 했다고 이야기해. 모모는 그 외계인들이 평소에 뭘 먹는지 궁금해. 모모를 보니 그건 말하기 어려워. 즐거운 가운데 교실에 가니 캔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해. 오카는 외계인 잡지를 읽으며 습관적으로 지루함을 달래. 이제 친구가 있으니 그놈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모모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해. 공이 얼굴에 맞아도 그냥 넘겨. 저쪽에서 그 소녀도 많은 생각에 빠져. 두 친한 친구가 물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사라졌고 이제는 영혼 없는 얼굴로 있어. 그 소녀는 혹시 전 남친 집에 두고 온 건지 생각해. 옆에 있는 애는 차인 것 같아서 전화를 부수고 온 거라 해. 모모의 기분은 최악이야. 오칸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 오칸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이 공중에 떠서 그 소녀와 대화할 방법을 생각해. 아침에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모모가 모든 걸 말했으니 자기는 너무 바보 같아 캐나. 그렇게 두 사람은 수업 중에 서로 만나고 싶은 감정을 싸워. 모모는 그 외계인들이 속옷을 입었는지 물어보려 해.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그들은 서로를 찾아가지만 사람들 때문에 스쳐 지나가. 모모는 남자애들에게 오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별명을 이해 못해. 이어 물으니 그럼 누가 알아? 캔은 옆에 서서 모모가 여기 있는지 묻지만 소리가 작아. 그 소녀가 식당에 갔다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계속 찾아. 그 친구도 바로 앞에 있지만 마치 하늘끝처럼 느껴져. 그 소녀는 남자애들이 자주 먹는 빵집으로 가 확인하지만 오카는 여자 식당에 있어. 두 사람 두세 개 그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다가도 못 만나. 길 하나 건너 앉아있지만 안 보여. 케이는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 그 소녀는 지루하게 자기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났어. 아침에 그 녀석이 우울해 보였으니 모모는 너무 서둘렀어. 오칸이 피할까봐. 모모는 그 소녀가 자신처럼 많은 친구를 가졌으니 자신은 예비일 뿐 더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명의 지친 영혼이 우연히 만나
지구의 끌림으로 이빨이 부딪혀 그들은 충격받아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몰랐어. 켄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니 아파 죽겠어. 이빨이 부서질 뻔했어. 라고 화내. 자기가 찾고 있었다는 걸 알자 모모도 기뻐. 그 말은 내가 해야지 학교를 맴돌아 다녔는데 피하는 줄 알았어. 그걸로 두 사람이 부끄러워. 그 키스 같은 장면이 모모의 친한 친구들에게 보였고 소문이 퍼져. 말하지 않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사랑하는 줄 알게 돼. 커플은 얼굴을 숨길 데 없어. 부끄러움을 피하려 그들은 서로 물고 뜯어. 누가 상대를 키스하겠어? 듣고 나니 모모가 화나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오카는 약하지만 그래도 나서 권리를 주장해. 그걸로 두 친구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 말이 안 통해. 결국 서로 등을 돌려. 그 장면을 생각하니 뭔가 이상해. 첫 친구를 잃으면 앞으로 인생은 슬플 테니까.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니 두 알이 사라졌어. 모모는 친구들로부터 방금 남친과 키스했다는 소문을 듣고 게다가 그건 안경 쓴 오타쿠잖아. 그 소녀는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가 나타나. 켄은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경고하려 하지만 쫓겨. 친구들은 그들을 커플이라고 더 믿어. 오카는 애원하지만 모모는 화가 나서 말 안 해. 화가 나서 말 안 해. 켄은 슬퍼. 아침에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 등을 돌려. 여자애들의 말에 압도돼. 켄은 자기가 친구가 돼서 그 소녀가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래서 조용히 돌아가. 모모는 불편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데 왜 사람을 아프게 해? 평소엔 그렇게 하던데 그 청년에게는 안 돼. 이게 그들의 관계를 더 확인해. 학교 후 켄은 외롭게 가다 우연히 소녀와 부딪혀 그녀가 물어. 그리고 만져주며 착하다고 칭찬해. 켄을 유혹해. 이게 켄의 어리석은 마음을 사로잡아. 모모는 반대 방향에서 죄책감을 느껴. 하지만 켄이 그 소녀와 즐거워하는 걸 보니 슬퍼져.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 하지만 모모 옆을 지나며 그 소녀는 켄을 오타쿠라 욕해. 그걸로 켄은 잃어버렸어. 그 소녀는 켄에게 꿈을 주려 했어. 이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이 말이 그 소녀를 화나게 해. 초능력으로 그 애의 머리를 치자 기절해. 소리가 켄을 깨우고 그 친구를 알아봐. 너무 불운해. 모모는 와서 안아주며 웃고 같이 가자고 해. 그리고 그 못된 소녀를 지나며 장난쳐. 너 같은 바보가 켄의 매력을 알 리 없어? 남자를 유혹하며 그런 태도를 보이면 화분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 밖으로 나오니 두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해. 모모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 먼저 화해하려 해. 키스처럼 보였던 입맞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켄과 친구가 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듣고 나니 그는 기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 친구가 돼서 만족해. 더 중요한 건 믿기지 않는 일 하나를 알리고 싶어. 투보 할머니를 이겼는지 다시 물어. 모모는 그렇다고 해. 그의 총알이 돌아왔으니까. 진짜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에 층계에서 소변 볼 때 두 알이 사라졌어. 듣고 나니 모모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세이코도 전에 그걸 안 보여줘서 화내. 이제 기쁘냐? 두 알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그는 그 친구를 욕해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웃다니. 켄은 보물이 돌아왔으니 방심했어. 세이코는 보려 하지만 그의 새가 아니고 이 사건의 진실을 보려 해. 귀신 비추는 안경을 쓰자 이상한 걸 알아봐. 모모에게 인형을 가져오라 해. 켄이 물에 발을 담그고 고양이에게 부적을 붙여. 바로 그 후 세이코가 부채로 때리며 그를 욕해. 손녀는 보고 웃고 켄은 두 사람이 장난친 줄 알아. 그냥 두 사람이 장난친 기분이야. 그를 때린 후 모모는 그의 몸 안에 저주가 여전히 있어. 알고 나니 세이코는 협력해 그 마물을 빼내려 해. 처음에 모모는 걱정되지만 익숙해져서 할 수 있어. 고양이의 부적이 변색되니 악령이 안에 있어. 우리 편이 많아서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도망쳐. 그들은 주위를 찾아 그게 창고에 숨어 있단 걸 알아봐. 모모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잡아. 모두 놀라고 세이코가 말해 그 안에 있는 건 투보 할머니야. 손녀는 할머니가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야. 강력한 결계에 위협받자 그녀는 켄의 몸으로 숨어들었어. 때려서 기절한 후라 숨길 수 있었어. 목적은 힘을 회복한 후 복수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야. 모모는 그녀가 졌는데도 큰 소리치니 지금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상기해. 위협받자 늙은 속도 여자는 켄의 알을 걸고 나를 없애면 그의 두 알이 영원히 안 돌아올 거라 해. 듣고 나니 그들은 충격받아. 지금 통제권은 그녀에게 있어. 앞에서 늙은 여자는 켄에게 칼로 두 사람을 찌르라고 해. 하지만 그는 안 해. 화가 나서 그는 무심코마 형태로 변해. 이 광경을 보니 모두 놀라. 보통은 모모의 도움 없인 변신 못하니까. 더 놀라운 건 투보 할머니가 끌려나와 통제됐어. 이때 세이코가 그 여자에게 설명해 자신의 부채가 악령을 쫓아.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완고해서 모모는 영혼만 빼낼 수 있었지. 영적 힘은 켄 안에 남아. 듣고 나니 상대는 충격받아 세이코만이 의식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치며 욕했는데 서로 동갑이잖아. 그래서 그녀는 달려들어 그 여자를 때려 상대가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해.
보자, 켄은 세이코짱이 정말 잘 친다고 칭찬해. 방금 끝난 후 그는 다시 사람 형태로 변해 모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 그 소녀는 할머니를 막아. 사실 그 여자를 싫어하진 않아. 왜냐면 투보 할머니가 살해당한 소녀 영혼들의 동정심을 보였으니까 화해하고 싶어 알을 돌려주면 풀어줄 거라 약속해. 실제로 그녀는 큰 소리치지만 켄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기차에서 패배한 후 그것이 날아갔어. 그 입이 말해. 켄의 두 알을 영적 힘으로 감쌌어. 지금은 OCM 크기의 금색 구슬이야. 듣고 나니 커플은 찾아봤지만 안 보여. 늙은 여자는 아마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 생각해. 그 구슬은 강한 생명을 담고 있어서 마귀를 끌어. 마귀 세계에서 그런 걸 모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악령이 인간을 공격해 생명을 훔쳐. 모모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완료 후 두 아이는 왜 그 늙은 여자가 빨리 말하지 않았는지 화내. 이제 켄의 두 알이 영원히 사라졌어. 그들은 그 여자의 얼굴을 밟아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후 너무 맞아서 그녀는 힘을 회복하면 복수하겠다고 위협해. 모모는 너무 늦었어. 일단 쉬고 내일 생각하자고 해. 그들은 할머니에게 보고해. 단서가 하나도 없어. 듣고 나니 세이코는 지인에게 구슬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해. 게다가 그 청년에게 마의 힘을 조심하라 해. 그 입이 통제되지 않지만 언제 폭주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쓰지 말라고 해.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켄과 모모가 사귀는지 물어. 그는 아니라고 하니 그들은 그 소녀의 연락처를 물어. 그녀가 너무 귀엽다며 친해지고 싶어. 갑자기 켄은 그녀가 정말 예쁘단 걸 떠올려. 하지만 자기를 때리며 그녀는 친구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 못된 녀석은 그들이 잤는지 물어. 모모가 쉽게 준다고 해서 그들은 한번 해보고 싶어. 듣고 나니 켄은 화가 나서 최고 형태로 변해. 그 청년도 맞짱 뜨려 하지만 오늘 그는 너무 강해. 결과적으로 위협받아. 누가 그 소녀를 쉽게 대하냐고. 다음에 그런 말하면 소금장수로 보낸다며. 다행히 아무도 그의 힘을 못 봐. 켄은 제정신을 되찾고 평소처럼 외계인 잡지를 읽어. 갑자기 투보 할머니가 가방에서 나와 장난쳐 켄을 놀라게 해. 그는 사람 없는 구석으로 가서 그녀가 뭘 원하는지 물어. 그녀는 100년 만에 학교에 오니 이렇게 깨끗하고 멋진 줄 몰랐어. 켄은 그 소녀 집에 격리된 줄 알았는데 그녀의 친구가 풀어줬어. 고양이 형태로 의심받지 않으니까. 켄과 단둘에 그녀는 그를 유혹해만 힘을 돌려주고 몸에 들어가게 해. 하지만 그는 두 알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해. 안 그러면 영원히 고양이로 있으라고. 그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다가오니 그 여자가 비밀을 지키라고 해. 이때 켄은 그녀가 너무 귀엽게 보여. 얼굴을 못 봐. 모모는 설명하라 하자 그는 도망가. 그래서 쫓겨. 하지만 이 기회에 투보 할머니는 학교 생활을 즐겨. 잠시 후 교실에 가니 그 소녀는 그 녀석이 피한데 화나. 친구들이 물으니 연인과 싸웠어. 미코는 켄이 정말 잘생겼고 아침에 그를 지킨 걸 들었어. 듣고 나니 모모는 켄이 자신 때문에 화났단 걸 놀라. 여기서 의문이 생겨. 왜 그는 피하고 그 소녀가 전에 맞은 애가 뭘 음모하는지. 소개하자. 그녀는 AA?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전에 맞은 후 그녀는 모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 그녀를 악마로 봐. 그날 팔이 자라난 걸 봤으니까. 그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정의를 실천하려 해. AA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해. 너무 예뻐서 금색 구슬을 하늘로부터 받았어. 바로 그 소녀가 켄의 두 알을 주었어. 하지만 너무 환상적이라 모모를 없애야 한다고 믿어. 지난밤 영적 결계와 투보 할머니가 패배한 후 금색 구슬이 AA의 머리를 맞췄어. 금색 구슬이 밝게 빛나서 그녀는 초자연적인 걸 볼 수 있게 됐어. 그 구슬을 잡자 눈앞의 장면이 그녀를 압도해. 그녀는 그것을 숨겨. 떨어진 걸 주우면 주머니에 넣는 게 옛말이야. 이때 두 공작이 AA에게 제이물을 가져와. 그들은 십자가를 맡겨 냄새를 맡으니 기름 냄새라 생각해. 두 녀석은 그녀가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좋은 친구라면 도와야 해. 뒷마당을 가리키며 누군가 있다고. 두 녀석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녀는 멋지게 행동해. 남자들이 오자 그녀는 연기하며 귀엽게 보이게 해. 그 후 암호로 소통해 두 친구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해. 그녀는 원숭이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해해. 정말 대단해. 이 사건을 투보 할머니가 들었지만 모모에게 말 안 해. 재밌게 봐. 그 사건들은 모두 속도 할머니가 들었지만 모모에게 말하지 않고 구경만 하셨어. 그 후 옥준과 그 친구는 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투보 할머니를 감시하느라 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아이도 갑자기 학교에 오신 할머니가 이상해서 놀랐어. 할머니는 왜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냐고 하시자 모모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했어. 티는 그 말이 맞다고 하며 할머니도 덤벼들 준비를 하셨지만 티닌이 그렇게 약해 보이니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 그렇게 그들은 계속 다툼을 일으키며 실력 있으면 덤벼보라고 했지만 켄이 막아섰어. 그는 투보 할머니가 이상한 소녀를 발견했다고 말해. 실제로 그녀는 진지하게 케네아를 찾고 있어. 모모는 옥한의 두 알이 학교에 있을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니 찾아야 해.
그들은 인간 요소를 무시하고 만약 학교에서 누군가 주었으면 그 입은 이 가능성이 높다 말해. 겉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금색 구슬이니까. 동시에 만약 그렇다면 그걸 만진 자는 영역을 깨우고 마귀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마귀도 그를 봐 위험해. 지금은 아이라가 의심 대상이니 학교 후 보여줄 거야. 그 소녀는 모모가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단 걸 두려워해. 그리고 투보 할머니 말이 맞아. 학교 마당에 마가 서 있단 걸 봐. 학교 후 커플은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상대가 먼저 모모를 만나러 가. 화분을 떨어뜨린 게 그녀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서 해결하려 해. 켄은 투보 할머니에게 그 소녀가 바로 의심 대상이라고 알아봐. 모모는 유인당의 폐허로 가. 결과적으로 A의 두 친구에게 잡혀 그 A호상 소녀는 십자가로 청소하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모모가 너무 움직이자 두 녀석이 잡아 결과적으로 초능력으로 멀리 던져. 보자. AA는 더 믿음이 생겨. 금색 구슬로 그 소녀를 없애려 해. 덕분에 모모는 그 바보가 옥한의 알을 가진 걸 확인해. 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신이 준 거라 세계를 구하겠다고 해. 그렇게 서로 끌어당기다 켄이 달려와. 모모는 그 이상한 소녀가 그의 두 알을 가진다고 경고해. 옥한은 그녀가 마귀의 타겟이라고 말해. 순식간에 분홍 드레스마가 아이라를 잡아 자신을 엄마라고 해. 그녀는 딸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다렸어. 과거가 그녀의 눈에 떠올라. 하지만 아이라는 인정 안 해. 모모는 옥한에게 마속도로 변해 사람을 구하라고 해. 상대는 빠르고 놀라며 피해. 아이라는 그 녀석도 악마라고 생각해. 메이는 다시 달려가지만 잡혀 입에 들어가. 그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자 초능력으로 끌어내려 해. 보자. 아이라의 엄마는 발레 동작으로 발차기에 소녀를 멀리 날려마 속도를 삼켜. 그리고 두 엄마 딸 이야기로 그녀는 이날을 M년 동안 기다렸어. 아이라는 상대를 모모의 말하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욕을 먹어. 누가 엄마를 그렇게 말하냐? 그녀는 딸이 자신을 부르는 걸 행복해해. 그 소녀는 나와 협력해. 악마를 이기자고 하니 모모는 말문이 막혀. 잡힌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투보 할머니는 전에 던져졌는데 동료의 밥이 된 줄 알았는데 나타나. 전화를 확인해. 그 많은 에크로베릭 맴 멀티야. 모모는 충격받아. 그건 그 소녀의 전화잖아. 어떻게 그 여자가 가졌어? 모든 정보가 맞아. 상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에크로베릭처럼 유연해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그냥 그 말을 그렇게 부르자 모모는 왜 같은 맛끼리 서로 모르냐고 물어. 모든 정보가 인터넷처럼 정확했어. 상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에크로베릭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부드러운 머리를 휘날렸어. 그래서 일단 그 유령을 그렇게 부르자고 해. 모모는 놀라서 물었어. 같은 유령이라면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나? 속도 할머니는 그런 하급 유령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하셨어. 아이라는 멍하게 자기를 예쁘다고 하면서 그 괴물을 이기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실망해서 아이라를 삼켜버렸어. 정말 악랄해. 방금 전까지 엄마라고 하더니 이렇게 삼키다니 완전 뒤집힌 상황이야. 아크로바틱 부드러운 머리는 모모를 원망하며 자기 딸을 망친 탓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 그렇게 상대는 머리로 공격을 퍼부었고 모모는 미호 고양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두 사람을 구하려 했어. 그 할머니는 거절하며 그들이 자기 힘을 빼앗았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 순식간에 그 아이는 목이 잡혀 매달렸어. 그 할머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목을 조르다니 말과 행동이 안 맞아. 그렇게 모모는 사방으로 던져지며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어. 투보 할머니는 그 하급마가 현명하다면 우리 아이들을 토해내. 그 아이는 굴복하지 않고 버텨보았지만 결국 삼켜지고 말았어. 투보 할머니는 나서서 말했어. 이 하급 유령아. 제발 우리 아이들을 토해내. 상대는 그 오래된 유령의 정체를 모르고 아크로바틱 부드러운 머리는 할머니를 짓밟아버리겠다고 위협했어. 할머니는 물었어. 미호 신제가 뭐냐고 알아? 이 몸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네가 내 머리카락과 모모의 몸까지 먹었단 걸 상기시켜. 곧바로 그 귀신의 온몸이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했어. 그 늙은 마녀가 속도를 낸 걸 물어보면 알겠지. 그 멍청한 애가 든 성배가 바로 불꽃의 열쇠였어. 모모는 그 속에서 그걸 영역과 함께 써서 삼킨 머리카락을 태워버렸어. 아마 우연일 수도 아니면 이 고양이 신재의 몸이 가져온 기적일 거야. 그렇게 새아이가 안전하게 토해져 나왔어. 구출의 순간이 왔어. 구출이 성공했으니 이제 그 녀석을 삼킨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때야. 여우의 과거가 고통과 슬픔으로 펼쳐지네. 항상 딸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어. 마침내 만나자마자 그 애들을 빼앗겼지.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머리카락으로 주변 물건을 공격하려 해. 켄이 다시 최상위 형태로 전환해서 싸우기 시작했어. 그 애는 아직 깨지 못해서 부담이 됐어. 모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니 일단 앞에서 도망치라고 해. 주위는 장애물투성이야. 그래서 옥한의 속도가 엄청 제한됐어. 그 친구가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말하기 전에 공격당했어. 다행히 초능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지. 그 여자가 아이라를 되찾으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맨이 교묘하게 피하면서 공격해.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포위됐어. 빠질 수 없지. 이런 복잡한 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크로바틱 솜씨 때문에 옥한이 직격을 맞고 멀리 날아갔어.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길 바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그 애를 삼키려 해. 두 사람의 뼈가 하나가 될 거야.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그 여자가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어. 방금 옥한이 일부러 달려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다른 물건에 엉키게 했어. 모모는 회복됐고 남자친구를 칭찬했어. 아크로바틱 솜씨는 화가 나서 너희들이 이걸로 나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바로 그 물건들을 부수고 머리카락을 풀어냈어. 그걸 본 모모가 초능력으로 상대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하지만 그 귀신의 다리가 너무 강해서 오래 못 버텼어. 모모는 맨에게 빨리 공격하라고 외쳤어. 지금 너무 늦었어. 그 청년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모모가 깜짝 놀라더니 맞아. 전에 외계인과 싸울 때 통제력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지옥의 영혼일은 도망치는 데만 썼지 직접 싸운 적 없어. 모모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 녀석을 날려버려. 그냥 때려서 날아가게 해. 아크로바틱 솜씨가 물건을 던지면서 저항했어. 모모는 두 손이 묶여서 힘을 못 써. 이대로 캔이 안 움직이면 죽을 거야. 상대가 풀려서 머리카락으로 찌르려 해. 모모가 크게 소리쳐 맨에게 힘을 깨우라고 했어. 그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 늙은 여자를 들이받아서 멀리 날려버렸어. 모모는 그 파괴력에 놀랐어. 이게 그의 한계일 거야. 몸이 터질 것 같아. 터보바바는 그 말에 불만스러워서 네 힘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혼냈어. 커플은 아크로바틱 솜씨를 어떻게 할지 물었고 그 여자는 내버려두라고 했어. 삼류 귀신이니 이 일격으로 영역을 못 쓸 테니까. 더 중요한 건 그 구슬을 되찾는 거야.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 가져가. 모모는 남자친구에게 속박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안 됐어. 그 애가 욕했어. 그 멍청한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들은 아이라가 아크로바틱 솜씨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졌어. 고양이 신재가 그 구슬을 찾아줬지만 아직 하나 부족해. 그 친구는 기뻐하며 청년을 놀렸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터보바바가 그 애가 숨을 멈췄다고 했어. 삼켜지고 그 일격을 맞았으니 살아남을 리 없지. 두 친구는 믿지 못하고 재빨리 소생시킬 방법을 찾았어. 맨이 말했어. 이건 평범한 일. 요괴가 사람을 삼키면 로그아웃이야. 모모는 초능력을 가졌고 옥한도 영역이 있어서 살아남았어. 그 친구는 아직 살릴 수 있다고 느꼈어. 맨에게 인공호흡을 부탁했어. 그는 자신 없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 동의했어. 그들은 초능력으로 심장을 마사지해서 다시 뛰게 했어. 터보바바는 한숨을 쉬었어. 커플은 그렇게 구조를 시작했어. 고양이 신재를 불러 도와달라고 해. 그냥 앉아있을 게 뭐야. 이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비로운 어머니가 회복해서 다가왔어. 공격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아이라를 흡수하려 했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보통 호흡으로는 살리지 못할 거야. 아크로바틱 솜씨가 더 좋은 방법을. 아크로바틱 솜씨가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 자신의 기광을 딸에게 주면 그 애가 살아날 거야. 이건 모든 생물의 에너지야. 그건 엔진처럼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 그 여자의 기광을 아이라의 거로 바꾸면 문제없어. 모모는 의심했어. 전의 딸을 삼킨 걸. 이제 슬픈 척하네.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삼킬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입을 찢어 보여 신뢰를 얻으려고 했어. 그래서 쇠막대를 그 목구멍에 꽂아. 터보바바는 그 여자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어. 기광을 전하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그 말을 듣고 모모도 동의했어. 만약 장난친다면 머리를 부숴버릴 테니까. 옥하는 다시 마귀 형태로 전환했어. 모모는 기광을 전하는 방법을 물었고 그녀의 능력을 써서 두 심장을 연결하라고 했어. 자신이 직접 기광을 넘길 테니까. 그건 신호 케이블처럼 신뢰가 안 되지만 모모는 따라갔어. 그 덕분에 그 불쌍한 귀신의 과거를 봤어. 처음에 그 여자도 평범한 엄마였어. 매일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번 돈으로 딸을 키웠어. 매번 피곤했지만 집에 오면 모든 게 사라지듯 작은 공주가 안아주니까.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어. 고단하지만 행복했지. 두 모녀는 춤을 좋아하고 무대에 서는 걸 꿈꿨어. 딸이 친구들과 같아지길 바라고 엄마는 밤낮으로 일했어. 아침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남자들을 위해 일했지. 마침내 딸에게 꿈꾸던 옷을 살 돈이 모였어. 이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공격당했어. 그 남자가 잔인하게 엄마를 때리고 딸을 데려갔어. 저항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눈을 멀게 하고 두 팔을 부러뜨렸지. 유일하게 남은 건 다리와 강한 의지. 그걸로 딸을 찾아 나섰어. 밤에 혼자 달렸어.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늘은 절망만 줬어. 꿈은 이제 후회만 남았어. 그녀는 마지막 춤을 추며 오래 못 살 거란 걸 알았어. 몸이 너무 피를 잃었으니까. 죽음의 순간 그 불쌍한 엄마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어. 중요한 걸 잃은 것만 기억나. 그때 아아가 나타나서 엄마라고 불렀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 그 엄마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어. 아아의 아빠가 딸을 데려가며 엄마는 멀리 갖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아아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는 아이라의 진짜 엄마가 방금 죽었다는 걸 알았어. 그때부터 보호의 욕구가 생겨 그녀를 귀신으로 만들었어.
10년 동안 아크로바틱 솜씨는 그 애를 지키며 지켜봤어. 다시는 그날처럼 다치지 않게 하려 했어. 자신의 진짜 딸 얼굴을 잊어버려서 아이라를 엄마라고 불렀어. 모든 건 딸을 사랑해서, 하지만 귀신이라서 정상적이지 못해. 그 기억을 본 모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어. 그 여자가 겪은 고통을 느꼈으니까. 매는 그 여자가 여자친구를 건드린 줄 알았지만 막았어. 불쌍하다는 말로 그 여자의 운명을 다 설명할 수 없어. 아아도 살아났고 그 여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어.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다치게 했으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대가는 싸지 않아. 귀신의 몸이 썩기 시작해서 모모가 마음 아팠어. 아크로바틱 솜씨는 감정을 못 참아서 괴물처럼 행동했어. 그래서 이런 결말이 딱 맞아. 그들은 터보바바에게 구할 방법이 있나 물었지만 한 목숨으로 한 목숨을 바꾸는 건 이득이라고 했어. 기강을 잃으면 누구든 죽어. 무슨 생물이라도. 전에 귀신이 돼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했어. 이제 모든 게 허무로 돌아가. 아크로바틱 솜씨는 두 세계에서 사라질 거야. 터보바바는 귀신이라서 신경 안 써. 모모는 너무 잔혹하다고. 아이라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떠나려면 외부인의 마음에 의존해야 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딸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 때문에 그 어머니는 더 놀고 싶어졌어. 자신을 탓해 본분을 못 지켰고, 만약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그 순간 아아가 뭔가를 느껴서 달려와 안았어. 엄마라고 부르며. 그렇게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 한 사람은 엄마를 잃었고 다른 사람은 딸을 잃었어. 운명이 그들을 연결했어. 단 한순간이지만 영원히. 아아는 그 여자가 더 나은 세계로 가길 바래. 나 자신은 이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흐른 후 어쩐지 아아가 모모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옥한만 불쌍해. 그 소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눈에는 두 소녀가 돼지처럼 보이네. 차가운 면을 잔뜩 먹는데도 멈추질 않아. 모모가 물었어. 전에 그릇을 머리에 던졌을 때 나를 적으로 봤어?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지만 사과할게. 그래서 캔을 장난으로 쓴 걸 밝혀봐. 그 소녀는 모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 그릇 하나로 나를 적으로 보진 않아. 하나로는 충분치 않아. 너를 목표로 한 건 악마라고 판단했으니까. 아크로바틱 솜씨와 싸운 후 아아는 그 가설을 더 믿게 됐어. 모모는 설명했지만 그 멍청한 소녀는 안 믿었어. 옥한의 그날 형태가 어땠는지 물었어. 완전히 귀신처럼 보였으니까. 게다가 설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믿지 못해. 젊고 예쁘니까. 그래서 그 애는 자매처럼 부르며 불을 지펴. 그 손녀는 머리가 아팠어. 그 늙은 여자는 칭찬받으니 기뻐서 아아가 착하다고 했어. 그리고 모모를 악마라고 부르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 터보바바는 그들을 무시하고 먹기만 했어. 이제 아아는 옥한과 그 아름다운 누나를 요괴로 봤어. 모모는 최종 보스로 그들을 지휘해서 세계를 파괴할 거라고. 듣고 나서 그 여자는 멈췄어. 그 애를 검사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도 돌의 양성 반응일 테니까. 그 소녀는 욕했어. 이 바보야, 미쳤어? 그런 초능력이 있었다면 진작 네 머리를 날려버렸어. 그렇게 두 사람이 눈빛으로 싸웠어. 캔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아는 가볍게 상기시켜. 자신은 선택받은 미인이라서 무시하지 말라고. 먹고 나서 그 애는 갔어. 은발 누나에게 맛있는 면 때문에 고마워. 그 여자는 그 애를 꽤 좋아했어.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그런데 모모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탓했어. 갑자기 아아가 돌아와서 한마디 더 했어. 캔이 왜 여러 번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어. 그는 간단히 말했어. 누군가 위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니까.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사로잡았어. 갑자기 맨을 더 사랑하게 됐지만 말 못해. 우리 사이의 간격이 크니까. 그는 요괴고 나는 정의의 편이야. 모모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름 돋았어. 그 멍청한 애가 무슨 소리라는지 물었어. 그도 인정했어. 그의 머리가 문제일 거야. 잠시 후 먹고 난 두 여자가 손자를 데리고 운동시켜. 맨은 공을 던질 테니까 젊은 재능이 보여줄 거야. 옥하는 깜짝 놀랐어. 어쩌다 이 방법으로 구슬을 넣으려는 건지.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 결과는 알이 튕겨져 나가 맨의 막대기를 직격했어. 고통이 극에 달했지. 이런 장난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두 여자와 손자는 그 광경에 기뻐했어. 그래서 옥한이 구슬 하나를 되찾은 걸 축하했어. 나머지 하나는 모르지. X여자는 상대를 칭찬했어. 다음에 마칠 거라고. 일주일 후 모든 게 평화로웠지만 맨의 마지막 알에 대한 단서는 없어. 그 친구가 물었어. 집에 컴퓨터 있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봐. 아이라처럼 누가 주었을지도 몰라. 그 청년은 책만 뒤적이고 전화나 컴퓨터는 안 써. 모모는 이래서 돈 벌어 새 걸 사야겠다고 생각했어. 전에 그 애의 전화가 고장났으니까. 남자친구와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 하지만 거절당했어.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그 후 그 애는 나무와 미코와 함께 갔어. 옥한에 대해 물었더니 바쁘다고. 하지만 그 소녀는 맨이 뭔가를 숨기는지 의심했어. 듣고 나서 두 아이는 불을 지펴. 캔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게 틀림없다고. 모모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전날 그 시선이 걱정됐어. 그래서 확인하러 갔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마주쳤어. 바로 그 애가 다른 여자를 눌러놓은 광경이었지. 자신의 의심이 맞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 옥한이 놀러가지 않은 건 체력 훈련 때문이야. 마지막 알을 찾으려면 더 강해져야 하니까. 그 끔찍한 괴물들이 올 테니까. 전에 서가 100번씩 푸시업, 복근, 스쿼트를 시켰어. 그 영웅처럼. 민의 동기는 모모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야. 갑자기 아아가 와서 이야기하고 싶대. 자신은 마이고 너는 사람이야. 인정 안 하겠지만 사랑했어. 청년은 이미 사라졌어. 캔을 그 자리에 세우고 눈을 감으라고 했어. 그렇게 그 소녀가 다가가 키스하려 했어. 아, 이 심장은 모모만을 위해 뛰니까? 그 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아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잡지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책임을 져야 해. 듣고 나서 옥하는 그 소녀의 어리석은 생각에 포기했어. 어디서 그걸 봤는지 물었더니 아빠의 18플러스 책에서 봤어. 아빠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그 애를 좋아하는데 왜 나 같은 애를 선택했는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이 다투며 키스하려 했어. 청년은 그 소녀가 어떤 마귀에 홀린 줄 알았어. 그는 빠질 수 없었어. 결국 쓰러지며 서로를 덮쳤어. 로맨틱한 장면이지만 큰 충격이야. 그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아를 누르고 있는 걸 봤어. 게다가 그 여자가 키스하려 하니 화가 나서 가버렸어. 그 여자는 자신을 속였다고 보고서 쓰는 척하다가 바람 피웠다고. 게다가 옷까지 벗고 땀범벅이야. 방금 한번 했던 것처럼. 캔이 따라갔지만 욕만 먹었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대. 그날 후 두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어. 모모는 학교에 가면서도 하늘에 떠 있는 듯 했어. 뭔가를 부수고 싶다면 기분이 나아질 텐데. 나무와 미코는 그 친구가 그리움에 빠진 걸 보고 걱정했어. 왜 모모가 미친 듯이 스스로를 때리는지. 오카는 자신의 실수를 알았지만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설명은 필요 없어. 갑자기 그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갔어. 친구들은 사라졌고 아아의 목소리만 들려. 지금 바깥은 신비한 힘으로 둘러싸였어. 오카는 이게 전에 외계인 추격대랑 비슷하단 걸 알았어. 지금 모모는 다른 곳에서 캔을 걱정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전날 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더 중요한 건 방 안에 물이 높이 차올랐고 출구가 없어. 갑자기 뭔가가 다가오고 느껴지니 구석으로 숨었어. 그 그림자를 보니 로크네스 괴물이야. 겁에 질려서 모모는 파동을 일으켰어. 그 괴물은 너무 민감해서 먹이를 알아채고 파괴의 빛을 뿜었어. 그리고 그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앉아만 있었어. 숨도 안 쉬게. 다행히 그 생물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 모모는 일단 벗어났어. 옆 건물에서 커플은 방금 소리가 뭐였는지 모르겠어. 아아도 무서워서 물었어. 너랑 그 친구가 나를 잡으려는 거야? 캔은 포기했어. 이런 상황에서 장난칠 때야? 전에 외계인이 공격한 걸 말했지만 그 소녀는 안 믿었어. 캔에게 그 사람들은 마귀보다 더 나빠. 그들이 왜 노리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식기관을 수집하려 했어. 이때 새로운 적이 복서 형태로 나타났어. 많이 말 안 하고 오카는 최상위 형태로 전환해서 피해를 피했어. 피하는 게 지겹지만 청년은 여자를 보호할 수 없어서 그 소녀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 그 소녀는 아아짱이라고 불리며 기뻐했지만 키스 안 했으니까 가지 않겠대. 갑자기 다른 힘이 그를 누르고 다시 인간 형태로 변했어. 전에처럼 세로 행성 사람들이 고급 기술로 마귀 힘을 통제했어. 그 전투 후 옥한과 모모의 데이터가 전송됐어. 둘 다 그들의 과학을 초월한 강자로 보이네. 아아는 위험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쓰러졌어. 그들은 이상해했어.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영역이 강한 자만이야. 장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옥하는 무기력했어. 변신 못해. 모모가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들이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게 저주받은 거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들은 더 좋아해서 청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자르려 했어. 그는 비명을 지르다가 아아가 아크로바틱 솜씨 형태로 돌아와 머리카락으로 구했어. 캔은 아크로바틱 솜씨의 귀환에 충격받았어. 아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벌거벗은 걸 보고 기뻐했어. 결혼할 생각인 줄 알았지. 외계인들은 그 소녀도 초능력을 가진 걸 보고 놀랐어.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 애의 바나나도 원했어. 오카는 부끄러워서 잠시 멈춰 옷을 입게 해달라고 했어. 복서도 발로 싸우는 상대를 보고 흥미로워했어. 둘 다 속도에 특화됐지만 아아가 더 빨라서 모든 공격을 피했어.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 너무 강해서 밀렸어. 복서는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 그들은 저런 싸구려는 죽어도 내일 새 걸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아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소녀가 춤추는 동안 캔은 여벌옷을 찾았지만 없었어. 게다가 복서에게 맞고 멀리 날아갔어. 아크로바틱 솜씨는 그 주먹의 힘을 칭찬했어. 하지만 안 맞으면 무의미해. 듣고 나서 외계인은 더 강력한 기술을 썼어. 하지만 그 애는 느꼈고 상대의 몸으로 피해를 대신 받았어. 복서는 그 소녀와 놀기 좋아했어. 아아는 이 심장이 옥한으로 가득 찼으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소녀가 두 번 차서 그 녀석을 천장에 박아 넣었어.
그 기회를 이용해 아크로바틱 솜씨가 세로 사람에게 접근했지만 전에처럼 통제당했어. 아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맞았어. 아마 그들은 외계인을 너무 가볍게 본 거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회복됐어. 그들은 아크로바틱 솜씨의 움직임을 칭찬했어. 하지만 힘은 그다지 세지 않아. 도대체 왜 그 애의 바나나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 애한테는 없는데. 그 소녀는 큰 소리로 나는 선택받은 자니까 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복서가 무거운 힘으로 그 애를 쓰러뜨렸어. 다행히 어머니의 기광이 보호해서 살아났어. 그 소녀는 선택받은 자야. 그들은 그 소녀는 선택받은 자지만 우리를 위해라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지니 켄이 나서서 막았어. 옷 없어서 90% 힘을 잃었지. 청년은 그들이 자신을 노린다고 했어. 그래서 싸우고 최상위 형태로 전환했어. 그 얼굴은 멋지지만 옷 없어서 좀 비참해. 세로 행성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 네가 원래 목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길 수 있어. 그들의 기술은 너무 강력해서 변신을 완전히 막아. 이 상태로 세 사람의 힘으로는 최상위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움직이는 것만 해도 힘들지. 하지만 이 기술의 약점은 사용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원자를 데려왔어. 복서는 이 기술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를 시켰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 아아가 멈추라고 애원했어. 오칸이 죽을까봐. 그런데 갑자기 캐니마속도 형태로 돌아와 막았어. 초고속으로 돌격해서 그 녀석을 날려버리고 공간을 부수더니 세 사람의 그 극강함에 그들은 충격받았어. 실제로 캔이 한 건 아니고 모모의 초능력이 도왔어. 캔은 자신을 기다렸다고 했지만 욕만 먹었어. 그 소녀와 장난치지 말라고. 여기서 모모만이 그들의 염력을 통제할 수 있어. 전에 자신을 자르려 한 그들의 얼굴을 잊지 못해? 마속도는 쓰러져서 그 애를 그리워했어. 그 말이 그녀를 분산시켰어. 지금 전투는 균형됐어. 세대세. 세로 사람들은 그 괴물이 어디 갔는지 물었어. 모모를 막기 위해 데려왔으니까. 그 소녀는 아크로바틱 솜씨 형태에 충격받았어. 커플은 달려들려고 했지만 염력에 막혔어. 그들은 그 소녀에게 제대로 막으라고 했어. 이 상태로 어떻게 싸워? 그 사람들은 모모가 왜 쓰러졌는지 모르고 이득을 챙겼어. 복서가 못 싸우니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바나나를 먹여 회복시켰어. 게다가 그 녀석은 더 강해졌어. 공격 속도가 빨라져 커플은 아무것도 못하고 맞았어. 이게 모모를 자극했어. 바로 염력을 밀어냈지. 그 사람들은 모모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복서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했어. 오칸과 아아는 지원으로 나서서 주력을 보호했어. 새 녀석이 무력화됐으니 그들의 유일한 적은 복서야. 하지만 찾아 아크로바틱 솜씨가 차서 멀리 날아갔어. 그 일격이 너무 빨라서 모모는 이해 못했어. 그가 또 한 방을 날리려 했지만 캔의 속도로 막았어. 속도 측면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주먹을 봤으니까 두마기가 협력했어. 오카는 아아를 피하게 했고 그녀가 연속 공격했어. 그들의 춤 실력은 대단해. 처음인데도 충분히 적을 쓰러뜨렸어. 모모는 그걸 보고 기뻐서 그 소녀에게 남자친구 손을 놓으라고 했어. 함께 있으면 동시에 날아갈 테니까. 결과는 질투라고 해서 모모가 맞다고 했어. 떨어지면 적어도 하나는 자유로울 테니까. 켄의 모습을 보니 그 소녀는 분산됐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니 그때 그 괴물이 나타났어. 물로 모두를 삼키네. 적이든 아군이든. 다행히 세 사람 다 수영할 줄 알아서 안 익사했어. 아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모모는 벽을 만지니 모든 게 변했어. 마치 영역이 확장된 것처럼. 천천히 그 거대한 생물이 다가오니 그들과 맞서야 해. 그 소녀는 자신 없어. 아아는 내가 리더라고 해서 그 소녀가 따르라고 해. 켄은 그 괴물을 연인이라고 부르며 소리 지르니 그 친구는 귀엽다고 칭찬했어. 모모는 못 참아 그들을 무시했어. 이 상황은 예상 밖이야. 세로 사람들은 이해 못해. 하나가 내시를 욕했는데 결과는 파괴의 빛으로 잘려나갔어. 방법 없으니 빨간 눈이 새우와 합체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방 안에서 아아가 맨에게 책임을 물었어. 몸을 봤으니까. 모모는 포기했어. 진지해져. 안 그러면 질 거야. 세 사람이 수영해서 적을 찾았어. 그들은 합체했어. 그렇게 그들에게 쫓겼어. 다행히 모모의 통제는 더 빨라서. 그 괴물이 그 기술을 쓰려면 물을 모아야 해. 맨은 그걸 공격하면 그 위험한 능력을 무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직 안 채워진 틈을 타. 세 사람이 아아를 변신시켜 그 목을 졸랐어. 그 여자가 달려들었지만 새우의 기술에 튕겨나갔어. 아마 그들은 그 기술이 입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 매우 빨리 아크로바틱 솜씨가 쓰러졌어. 모모는 맨을 데리고 피해를 피했어. 그들은 아아를 잡고 그 소녀를 꾸짖었어. 너무 멍청하지만 더 노력해. 게다가 처음부터 이 합체를 계획했으니까 새우를 데려온 거야. 그렇게 다투고 오카는 도울 생각뿐인데 그 소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이 장난치며 도망가지 않은 탓이라고 탓했어. 맨은 그 상황을 설명했지만 모모는 안 믿었어. 그 소녀는 그랬다 해도 신경 안 쓴다고 했어. 다투는 동안 아아는 더 많은 물을 마셨어. 로그아웃 됐는지 모르겠어. 청년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듣고 싶어 했어. 그 일에 신경 쓰면 말해.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되지만 너한텐 안 돼.
그 말이 마치 고백처럼 들려서 모모는 감동했어. 변태라고 하면서 갑자기 만지네. 벌거벗었으면서 무슨 문학이야. 적이 다시 공격했어. 다행히 옥한이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어. 그렇게 서로를 안고 가라앉았어. 청년은 또 욕할까봐 그게 불가피했다고 했어. 모모는 기뻐서 아무 말 안 했어. 사랑의 힘이 더해지니 머리가 더 명석해졌어. 그 소녀는 능력으로 맨의 몸을 잡고 그를 초고속 보드로 만들어 물고기처럼 미끄럽게. 그들은 성공적으로 아아를 구하고 적의 포위에서 벗어났어. 그 소녀가 너무 많은 물을 마셔서 모모도 소생시켜줬어. 아아가 깨서 꿈인 줄 알았지만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 옷이 움직임을 방해하니 두 사람 다 벗었어. 아아는 밤에 신혼 때만 벗는다고 했지만 벗겨졌어. 바깥에서 세우는 일 못해서 급여가 깎일까봐. 갑자기 다른 외계인도 그 괴물에게 파괴됐어. 방법 없으니 빨간 눈이 새우와 합체하라고 했어.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방 안에서 아아가 맨에게 책임을 물었어. 몸을 봤으니까. 모모는 포기했어. 진지해져. 안 그러면 질 거야. 수영에서 적을 찾았어. 세 사람이 수영에서 적을 찾았어. 그들은 합체했고 그 괴물과 함께. 그렇게 그들에게 쫓겼어. 다행히 모모의 능력이 더 빨라서. 그 후 그들은 그 기술의 약점을 알았어. 맨은 그걸 공격하면 무효할 수 있다고 했어. 기회가 오니 세 사람이 아아를 변신시켜 그 목을 졸랐어. 그 여자가 달려들었지만 새우의 기술에 튕겨나갔어. 아마 그들은 그 기술이 입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 매우 빨리 아크로바틱 솜씨가 쓰러졌어. 모모는 맨을 데리고 피해를 피했어. 그들은 아아를 잡고 그 소녀를 꾸짖었어. 너무 멍청하지만 더 노력해. 게다가 처음부터 이 합체를 계획했으니까 새우를 데려온 거야. 괴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은 무적의 버전을 만들었어. 유일한 약점은 옥한이 생각한 대로 새우는 육지에서 약해. 듣고 나서 모모가 아이디어를 냈어. 세 사람이 그 기술에 걸렸어. 그 소녀는 위험하지만 기회야. 그 녀석이 치명타를 날리려 했어. 하지만 두 손이 부서졌어. 모모는 강력한 영역으로 물을 밀어냈어. 적의 힘을 90% 줄였지. 합체는 치명적인 실수였어. 물속 주먹은 역대 최강이지만 물 없으면 무용지물. 그리고 최대 힘을 쓰면 압력이 몸을 부수니까 자신의 주먹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녀석은 마지막 힘으로 그 소녀를 잡으려 했어. 자신은 몇 시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다고. 모모가 얼마나 참을 수 있나 물었어. 하지만 그 애에게는 동료가 있어.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르고 빛을 못 뿜게 했어. 마속도는 수영 못하지만 이런 지지대가 있으면 최종 기술을 쓸 수 있어. 그렇게 옥한이 초고속으로 돌격해서 그 괴물을 뚫고 그 소녀를 구했어. 적들이 사라지니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 웃으며. 두 사람이 안 왔지만 학교에 있다는 걸 잊고 친구들이 그 뜨거운 모습을 봤어. 아아도 연루됐어. 학교 전체가 새아이가 벌거벗은 걸 보고 충격받았어. 이 오해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안 지워질 거야. 학교를 벌거벗고 뛰어다닌 후 새 친구는 급하게 의무실로 불려갔어. 선생님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고 다른 이유를 찾았어. 뒤에 이 선생님은 괴롭히는 걸 싫어해서 내가 너희 편이야. 숨기지 말고 그 녀석들을 말해. 내가 죽여줄게. 라고 했어. 옥하는 남매 행성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며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어. 그걸 본 그 여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온 걸 혼냈어. 새아이는 그 선생님이 너무 강력해서 멈췄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는 아무 말도 못해. 일시적으로 그들은 방을 빌려 쉬게 했어. 나중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모모와 아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했어. 오랜 이미지 다 깨졌어. 모모는 화가 나서 외계인이 학교까지 쳐들어온 걸 탓했어. 그 친구의 순수한 이미지가 무너져버린 거야. 이제 다 물거품이 됐어. 모모는 화가 나서 외계인들이 학교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다니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 켄은 이번에는 자신을 노린 거지. 내 보물이 아니라고 했어. 투보 할머니의 힘이 너무 강해서 세로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모모는 그 멍한 아이가 아크로바틱 부드러운 머리의 힘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물었어. 아아는 방금 끝난 일처럼 말했어. 그 힘은 위험이 닥쳤을 때 깨어났다고.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전사라고 믿으니까 엄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 친구는 전에 그 기운을 이 작은 사람에게 전해준 걸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분명 그게 효과를 발휘했을 거라고. 옥하는 아아도 자신처럼 목표물이 될까봐 걱정이 휩싸였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받았어. 이 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요괴의 힘 덕분에 그들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모모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물었어. 마귀의 힘을 원한다면 그냥 찾아가서 잡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그 머리가 갑자기 밝아졌어. 그 머리가 밝아진 건 이유는 외계인들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졌지만 지구를 침공하지 않는 건 여기에 강력한 요괴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령이 존재한다고 믿어. 다시 말해, 그들은 지구를 우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웅 역할을 해. 힘의 균형으로 봐서 요괴들이 조금 더 강해. 방금 그 무리를 이겼으니까 증거야.
그래서 그들은 몸속에 마귀를 가진 새끼들만 노리는 거지. 다른 요괴들과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옥한을 공격하는 건 완벽한 선택이야.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맛있는 먹잇감이니까. 갑자기 그 녀석은 자신의 남은 구슬이 그들의 손에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자신이 잡히면 지구도 끝장이야. 요괴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총 공격할 테니까. 그 분석을 듣고 두 친구도 현재 상황이 정말 위급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벌거벗은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야. 이대로라면 내일 학교 가기 무서울 거야. 아아는 모모가 자신을 옷을 벗겼다고 탓할 생각을 했어. 방에서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소녀는 악당이 되기로 받아들였어. 바로 그때 아이라의 친한 두 친구가 와서 모모를 의심했어. 오카는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친구가 조용히 하니 그만뒀어. 그녀는 그 서로 눌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어. 켄은 그 멍청한 녀석이 갑자기 키스하라고 해서 밀었는데 넘어졌다고 말했어. 자신이 구석에 있었던 이유는 연습하기 위해서야. 그녀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멋지게 보이려는 모모도 웃었어. 모코가 유머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결심이 대단하네. 그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걸 알자 그녀는 기쁨에 장난치며 놀렸어. 그 청년을 부끄럽게 해서 가버리게. 자신이 좀 과했단 걸 깨닫고 그녀는 오해를 썩 미안하다고 했어. 서로를 바라보는 중에 친구들이 와서 그들을 잡았어. 수업 중에 왜 두 사람이 사라졌는지 궁금해졌고 나타나니 벌거벗었으니 그들은 서로 데이트한 줄 알았어. 그 후 아이라가 뒷안에 있는지 물었어. 내 조사를 따르면 그 애도 두 사람처럼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들은 삼각관계거나 두 소녀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투는 거야. 듣고 나서 그 커플은 순간 멈췄어. 그 분석이 너무 정확해서. 아이라의 곳에서 그녀도 친구들에게 물려 귀엽게 넘기고 있었어. 자신이 신뢰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다. 두 친구가 최근에 아이라가 모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어. 듣고 남자애들은 화가 나서 그 애가 아이라의 미모에 질투한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전에 모모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다시 꺼냈어. 불안해진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인정했어. 그 친구가 어떤 남자와 자는 건 거짓말이고 자신이 그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 애를 괴롭히지 말라고. 모두가 충격받았어. 그들의 여신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 밖으로 나가며 그녀는 자신을 너무 바보 같아서 울었어. 모모는 그 후 나타나서 위로했어. 며칠 동안 함께 지냈으니까 이유를 변명할 방법을 찾았는지 물었지만 아이라는 말하지 않았어. 그래도 모모는 영리하게 알아챘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적으로 쫓겨났어. 갑자기 권투 선수가 거의 죽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두 친구는 자세를 취했지만 그는 쓰러졌어. 무의식 중에 그는 항상 아들 이름인 치키티타를 부르며 울었어. 그는 고향을 떠나 악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슬픈 과거를 가진 것 같아. 깨어나서 그는 자신이 지구의 강력한 전사들에게 대면했다고 느꼈어. 모모는 그를 보며 외계인이 분명하다고 했어. 아아는 그저 물고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툼을 벌였어. 아아는 그를 어떻게 할지 물었어. 돌봐줬지만 다시 공격할 테니까. 그가 반응하자 모모가 막았어. 그녀는 장난기가 없다고. 한 대 맞으면 끝장이야. 게다가 그녀는 카레밥을 만들어줬어. 게다가 그녀는 그를 위해 카레밥을 만들었어. 하지만 외계인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 그는 무릎 꿇고 감사했어. 전에 개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다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환영 파티가 바로 열렸어. 그 불쌍한 형은 지구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치웠어.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발길질을 했어. 공짜로 먹었으면서도 예의가 없네. 켄도 그녀의 좋아하는 음식을 건드려서 한 대 맞았어. 두 소녀도 재미있게 싸우며 모든 걸 쟁취했어. 사람들은 음식이 창피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각자 쟁취하는 거야. 그래서 파티는 음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됐어. 그 물고기 형은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고 했어. 대변할 때마다 피가 나서 매일 수혈해야 해. 그의 아내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용병이 됐어. 그의 고향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서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외부로 나간 거야. 그의 종족은 몸이 강건해서 주로 싸움과 관련된 일을 해. 그는 자신을 너무 약해서 아내와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해. 그 이야기를 듣고 켄은 감동받아서 물었어. 우리 구슬이나 바나나를 주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괜찮으면 이번 생애에 결혼 안 하고 줄게. 모모는 그 말에 반대했어. 방법을 알아야 하고 수혈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 돕는다고 해도 다음번엔? 그 다음번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물고기가 안정된 일을 찾는 거야. 오카는 그게 어렵다고 느꼈어.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했을 테니까. 아아는 만약 그게 잃어버린다면 내가 찾아줄게. 그 친구를 화나게 해서. 그 형은 현명해서 원수를 갚지 않을 거야. 모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된 일을 찾아야 해. 이미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떠날게. 그 소주 여자는 그를 막았어. 그 물고기는 피가 너무 연약하다고 말해서 손녀를 당황하게 했어. 이런 때에 장난치다니. 하지만 정말 냄새가 나고 익숙한 냄새라서
그녀는 우유 상자를 꺼내서 맛보게 했어. 마시고 나서 그는 그 맛이 자신의 피와 똑같다고 느꼈어. 듣고 새손주는 충격받았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그의 피가 우유처럼 될 수 있어서 우유를 모아서 아들에게 수혈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이제 병원에서 피 부족 걱정 없어질 테니까 그 시간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겠네. 세이코는 지인을 알고 있어서 그 물고기에게 소 한 마리를 줄 수 있을 거래.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감동받아 울었어. 다음날 모든 걸 준비한 후 그 강력한 권투 선수는 우유 상자라는 이동식 피 주머니와 함께 고향 행성으로 떠났어. 이 은혜를 언젠가 갚겠다고 약속했어. 우주선을 보니 아이들은 흥분해서 그 외계인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이 사건 후 새우 여사는 여전히 그를 물고기라고 부르며 외계인을 믿지 않았어. 저녁에 새 아이는 무릎 꿇고 새교복을 사달라고 빌었어. 전투 후 옷이 너덜너덜해졌으니까. 실제로 전에 2벌 사줬으니까 설득하기가 어려웠어. 모모는 다음에는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어. 아아는 우리를 위해 사도 괜찮을지 물었어. 그 친구는 이런 때에 어른들의 돈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듣고 세이코는 안경 쓴 그 애와 분홍머리 소녀에게 사주기로 했어. 손녀는 안 돼.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여. 돈을 구걸할 때는 그런 눈빛으로 하지 마. 새 교복을 원하면 쇼를 보여줘. 완전히 포기한 모모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역할을 연기해서 모두를 웃겼어. 갑자기 손님이 왔어. 놀랍게도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야. 그의 엄마가 세이코에게 부탁해서 이곳에 머물게 한 것 같아. 오카는 세이코로부터 그 청년이 손녀의 첫사랑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충격받았어. 첫눈에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 스포츠 스타처럼 옷을 입었으니 키가 클만해. 얼굴도 진심이 느껴지네. 켄은 모모가 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 실제로 그는 아아보다 더 미쳤어. 그래서 정말 장난꾸러기야. 그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말했어. 새 친구는 그 우아한 여자 같은 태도를 참을 수 없었어. 모모의 취향은 독특하네. 그런 녀석을 좋아하다니. 어린 시절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는 여기 살기를 망설였어. 하지만 지는 할머니를 잘 챙겨. 입만 열면 그녀를 칭찬해. 할머니는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그를 천재라고 생각해. 손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는데 그 청년은 이미 여기서 살기로 정해졌어.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쫓아낼 권리가 없어. 오칸도 새로운 라이벌 때문에 충격받았어. 아의 머릿속에서는 이 집에 또 악마가 추가된다고 생각했어. 모모가 최후의 전쟁, 라그나로크를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고.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손을 들었어. 그녀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할머니는 모모에게 다툼을 걸었어. 그녀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다고. 그 소녀는 이 미친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아는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봤다고 했어. 지금은 외계인이라는 공통의 적 때문에 협력하지만 그게 해결되면 모모가 세계를 침략할 거야. 아아는 동맹을 모아서 모모와 라그나로크에서 맞서겠다고 맹세했어. 모모는 갑자기 쏟아지는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켄도 가겠다고 했어. 너무 어두워. 늘 그렇듯 그녀는 조심히 가라 조언했어. 오카는 마음이 아팠어. 이제 그녀의 집에 또 하나의 녀석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고 모모도 원숭이 같은 제스처로 위로했어.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화가 나서 이건 작별 인사야. 켄도 그렇게 해줘. 그는 부끄러워서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녀처럼 행동하며 내일 만나자 했어. 그냥 그게 모모를 기쁘게 했어. 전반적으로 우리의 로맨스는 여전히 빛나고 있어. 그래서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았어. 두 사람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 켄은 가슴이 아프고 그녀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그 녀석에게 물었어. 왜 갑자기 자기 집으로 이사 온 건지. 그는 할머니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며 다시 천재 소리를 들었어. 손녀도 꾸짖었지만 세이코는 그의 부모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게 한 거라고 설명했어. 그건 이상해. 그의 친척들이 많으면서 왜 이 집을 선택했지? 할머니는 손녀가 너무 차갑다고 했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지와 세이코의 조합 때문에 모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밥 먹고 나서 그녀는 이게 웃기다고 느꼈어. 듣고 그 녀석은 감사하다고 해서 그녀를 더 불편하게 했어. 전반적으로 그의 성격은 어린 시절과 똑같아. 갑자기 그는 초등학교 때 자신도 그녀를 괴롭혔던 걸 사과했어. 지금 생각하면 마귀를 받기 때문에 후회스러워. 듣고 그녀는 놀랐어. 오카네구스를 그 녀석이 가졌나 싶었어. 실제로 아니었어. 일이 그렇게 진행됐어. 중학교 때 나쁜 일. 가족이 이사 간 후 산으로 둘러싸인 집을 샀어. 그래서 좋아했어. 하지만 거기서 지는 악마의 공격을 받았어. 처음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서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그 생물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었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유령의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 부모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 전에 유명한 영매를 불러서 제사 지으려 했지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었어. 게다가 5명 중 3명이 자살했어. 그런 사람들조차 청소할 수 없는데 누구를 믿지? 다행히 영매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몇 명이 세이코를 소개해줬어. 그녀의 실력과 경험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문제를 이해한 모모는 왜 할머니가 도와주기로 한 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탓했어. 그래도 그녀는 그를 격려했어. 이 집으로 온 건 올바른 선택이야. 자신이 더 미안해진 그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어. 어린 시절에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제 그녀의 할머니에게 의지해야 하니까. 그녀는 사과를 받아들였어. 우리 할머니는 강하니까 안심해.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거절했어. 세이코는 손녀에게 상기시켰어. 시고시티에서만 강한 거지 다른 곳에서는 못해. 그래서 지혜의 일은 그녀가 해결할 거야. 듣고 두 사람은 놀랐어. 그는 모모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에 감동받았어.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세우 여사는 그 구슬이 이 일과 관련될 수 있어서 손녀가 요괴를 제거하면 교복을 사주겠다고 유혹했어. 모모가 그 집을 뒤집어 엎으라고 했어. 다음 날 그 친구도 그녀의 반으로 옮겨왔어. 실제로 그의 이름은 진이야. 친하니까 모모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의 말솜씨로 한 문장 소개만으로 반 여자애들이 모두 설렜어. 반대로 남자애들은 그를 싫어했어. 너무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니까. 선생님은 그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으로 도와달라고 했어. 모모와 친하니까 옆자리에 앉았어. 미코와 켄은 처음에 그 이상한 녀석을 싫어했지만 칭찬 몇 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졌어. 그건 모모가 그 미친 애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 게다가 그는 지금 그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반이 충격받았어. 그가 너무 장난치자 그녀는 달려들어 싸웠어. 켄은 갑자기 모모 편에 섰어. 모모는 옥한이 있으니까 지는 다가오지 마. 반에서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머릿속에 새로운 라이벌이 떠올라. 지금 모모가 그 녀석을 좋아하나 궁금해.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친밀하고 귀엽다고 하니까. 가장 무서운 건 그 둘이 여전히 감정을 가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모모가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자신감 상실감이 계속해서 켄을 슬프게 했어. 지금 그녀는 그의 비밀 이야기를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저녁부터 점심시간까지 옥하는 조금 정신을 차렸어. 연습하러 가서 걱정을 잊으려고. 그 일로 머릿속 잡념이 사라졌어. 열심히 하다 갑자기 그 소녀가 나타났어. 그가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그녀는 전에처럼 비밀 기술을 연습하는 줄 알았어. 이제 늦었으니까. 그래서 켄은 그녀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는 아니야. 이제부터 여기서 먹겠다고.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야. 그는 전에 눌린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했어. 모모가 먹었는지 물었더니 아니어서 그녀는 먹여주고 싶다고 했어. 듣고 그는 기쁘게 동의했어.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이 왔어. 켄이 어제 친구임을 알아보고 모모에게 인사하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왜 미코디와 함께 안 갔는지. 그 청년은 장난치며 그녀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줬어. 그래서 그녀가 기뻐했어. 그 장면을 보고 켄은 실망해서 터질 것 같았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인체 모형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를 쫓았어. 모모는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불렀어. 다행히 그 모형은 그들을 노리지 않고 다른 걸 찾았어. 모모는 익숙해져서 직접 막았어. 하지만 진이 방해해서 그녀를 옆으로 밀었어. 모모는 그들이 안긴 걸 보고 질투했어. 그 소녀는 모형의 다리에서 황금빛 무언가를 보고 옥한에게 쫓으라고 했어. 그녀는 초능력으로 잡았지만 그 녀석이 너무 강해서 두 사람을 끌고 갔어. 그녀가 위험해지자 모모는 최상 상태로 변하며 그 개자식아 당장 놓으라고 했어. 그 모형형은 계속 달아났어. 심장의 부름을 따라. 하지만 투보 할머니와 속도를 겨루면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곧 옥한이 따라잡아서 그를 막는다고 생각하게 했어. 많은 전투 후에 호흡이 그들을 도왔어. 모모가 전선을 가리키자 켄은 즉시 연결했어. 그들은 여전히 그 모형형을 쫓았어. 모모는 감사하다고 말했어. 위에서 그 녀석이 모모의 머리를 치며 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손을 들고 그녀는 진에게 설명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 모형을 잡았어. 다시 한번 그는 새아이에게 강하게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좌우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몸이 산산조각 나도 앞으로 나아가. 그 소녀는 역겨워서 손을 놓았어. 곧 그는 회복됐어. 그렇게 그는 도시의 폐기물 더미로 달아났어.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잃었어. 하지만 모모는 그의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진을 찾았어. 그녀가 너무 멋지자 칭찬했어. 켄은 그 형이 좀 불쌍하다고 느꼈어.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달리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건드리지 않을게. 동시에 비를 보게 해달라고 했어. 옥한의 거라고 생각해서. 놀랍게도 여자 목소리가 타로를 불렀어. 바로 그 모형형의 이름이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한나를 찾았어. 그들은 헤어졌으니.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거야. 한나가 타로에게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물었어. 물론 사랑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말은 옥한이 영원히 기억했어. 모모가 옆에 있을 때처럼. 그녀는 완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버려졌어.